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유식입니다. 어제 S&P 500은 1.39%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1.89% 하락하면서 계속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RSI 관점에서 이렇게 과밀도가 맞긴 하지만 하락 패턴은 여기 bear flag 패턴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5,400까지는 특별한 지지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과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들이 제법 크게 하락을 하였고요. 테슬라 또한 3%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드리기 이전에 매크로가 지금 테슬라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이 워낙 큰지라 매크로를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최근에 미국 주식 투자 공식이라는 책을 집필하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채권과 거시경제 지표들을 분석하는 방법 또한 제가 책에 자세히 집필을 해놓았으니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해야 할까 궁금하시거나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가 궁극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시장에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느냐는 불확실성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빨간색은 S&P 500이고 남색은 불확실성으로 불확실성의 수치가 큰 폭으로 스파이크를 보여줬을 때마다 역사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월 13일을 기준으로 불확실성 수치는 지금 468 정도로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거의 기록을 보시면은 리만 사태가 터졌었던 여기 2008년,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폭에 비해서 S&P 500은 약 10% 정도만 하락한 상태인데요. 과거 2022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면서 1년 가까이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빠진 적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도 이 정도로 불확실성의 지표가 높진 않았습니다. 물론 연준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더 크게 올라가게끔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며 그것에 비해서 지금 S&P 500의 10% 정도의 하락은 큰 조정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즉 주가가 제대로 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불확실성 지표가 하락을 해야 하고요. 불확실성의 원인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기 때문에 관세 정책에서 협상이든 페이스 조절이든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을 보여줬을 때 그때 비로소 지수 조정이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수의 하락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지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지수를 바라봤을 때 여전히 지수는 상당히 고평가 상태입니다. S&P 500은 지금 PE 멀티플 관점에서 22배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S&P 500이 이렇게 고평가를 받도록 한 1등 공신은 AI의 혁신을 앞장선 반도체 섹터인데요. 반도체 섹터는 하락을 하였지만 여전히 31.85배라는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 섹터의 지금 현재 멀티플인 31.8배를 5년 평균 멀티플과 비교를 해보면은 5년 평균 멀티플은 27.96배로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긴 하였지만 아직 평균에 준하는 멀티플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비싼 밸류에이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흐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듯이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수요를 의미하는 지표인 AWX Contracts는 24년 12월 말에 고점을 찍은 뒤에 25년을 시작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락하더니 지금 51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24년까지는 돈을 빌려가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나갔습니다만 25년을 시작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수요는 뚝 떨어졌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S&P 500 또한 비슷한 패턴으로 하락했으며 지금 지표가 보여주고 있듯이 투자자들은 지금의 시장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시기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가 올라갈 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지표 또한 신사학개 및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멤버십분들 상으로 매번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하니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S&P 500이 자칫하면 5,400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테슬라를 보겠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2024년 4분기의 실적과 같은 개별적인 이슈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크로 불확실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무려 50% 조정을 받아버렸는데요. 이로써 테슬라는 프라이스 도 OCF 관점에서
55.93배를 받게 되면서 저평가액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프라이스 도시의 관점에서 55.93배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영업현금 흐름에 55배 평가가 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6년이란 기간 동안 테슬라는 평균 73배에 거래가 되어 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 영역대에서는 테슬라는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저평가라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올라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테슬라가 고평가를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자율주행이 상당히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라갔고요. 게마스키즈 때문에 올라갔는데 게마스키즈가 풀리면서 이렇게 떨어졌고 24년 4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추가로 떨어졌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의 관세정에 따른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락한 것입니다. 테슬라가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려면 반대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만 하고요. 다음 실적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줘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자율주행 완화에 대한 결과물을 어느 정도는 받아내야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측에서도 이와 같이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보복 조치가 내려졌을 때 제조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테슬라의 차량 경쟁력이 둔화될 수 있다고 한 만큼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높은 확률로 테슬라는 저평가액에 있으면서 계속 프롭션 게마스키즈 영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수량을 늘린다기보다는 계속 프롭션 프리미엄 현황을 살피면서 며칠 전 테슬라의 주가가 15% 하락했을 때처럼 프롭션 게마스키즈가 여기 90% 이상으로 또 튈 때를 기준으로 천천히 잡아나가고자 합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약 3% 정도 하락했는데 지금은 74% 정도로 가리키고 있는데요. 나중에 또 90%로 가리켜야 된다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이 고평가일 때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저평가일 때는 천천히 비중을 늘려나가는 편인데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투자를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해왔는데 밸류에이션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투자를 해나갈 수 있었고요. 혹시라도 배우고 싶으시다면 제 책의 3장 멀티플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는 충분히 다 반영이 돼서 테슬라는 저평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평가라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의 주식은 평균 대비해서 저렴하게 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하루빨리 악재들이 이제 해소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재는 관세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 만큼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고 투자를 천천히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반대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기업은 바로 이곳으로 제가 1년에 걸쳐서 리서치를 하면서 정말 지독하게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왔고요. 드디어 플러스가 되기 시작한 기업입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기업이 이미 위치하고 있는 섹터는 상당히 저평가이며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1년 가까이 이미 하락을 한 나머지 고점 대비해서 50% 하락한 기업입니다. 거래량을 잘 보시면은 이미 상승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차트 관점에서는 역 헤드앤숄더이며 1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하락 트렌드를 이번에 뚫고 올라가 상승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으며 아직 채워지지 않은 두 개의 갭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이번에 합병이라는 호재가 터지면서 이 기업은 이미 5.5% 정도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합병 당하는 기업 수준의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서 60%나 배당이 성장하게 되면서 머지않아 9%에 가까운 배당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게 되었고요. 단위는 분기별 배당에서 월 배당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만 기업이 저평가이고 펀더멘탈이 상당히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내부자 매수 내역을 참고하면서 추매를 해왔고요. 이제야 빛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은 이미 제가 신사학기 및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전부 다 정리를 해놨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